기업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주된 내용은 이제 외부 위협들이 많아진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이제 좋든 싫든 간에 도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는 회사 안에서만 일하던 이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 사내 보안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재택이나 원격 근무도 늘어나고 PC 모바일 장치들도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매레어라든지 피싱, 랜섬웨어, 뭐 기타 등등의 보안적인 위협들이 좀 많고 또 내부 데이터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혹시라도 잘 안 들리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고IT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올해도 세 차례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는 원래 이제 저희 고웍스 365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어떻게 그루웨어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생산성을 올리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고웍스 365의 이제 한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산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화상회의, 온라인 미팅, 그 다음에 이제 팀즈 채팅, 또 클라우드 문서 저장소를 이용해서 공동 편집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성 유지를 위한 역량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 이제 위에 있는 요 부분들은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스쿠 중에서는 스탠다드까지의 제품으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되면 여기서 사용자 계정 보호, 그 다음 이제 장치 보호, 그 다음 데이터 보호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보안적인 요건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크게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이 비즈니스 스프인데요. 이 비즈니스 스프들은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실 경우 300개까지만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주로 이제 생산성을 담당하는 이메일, 메신저, 그다음에 그 온라인 클라우드 저장소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 베이직 스코어가 있고요. 이 서비스들 플러스 오피스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적인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위험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안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보안 기능이 추가된 프리미엄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프리미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보안 스코어가 적용이 되는데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하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디 보안입니다.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탈취되었을 경우 사내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이제 큰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연결시키고 또 회사의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 이제 추가된 기능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트 비즈니스라는 내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더 윈도우즈 디바이스들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디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팀즈, 그 다음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외부 위협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for 오피스 365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장치들에서는 MAM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을 막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문서들에 대한 권한 관리 그리고 암호화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암호화들은 문서에 라벨을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제 그 비즈니스 제품들 중에서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차이점들은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배포할 때 같이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해서 첫 번째로 아이디를 어떻게 이제 보안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해 보시면은 아이디라는 게 이메일 주소와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의 아이디가 굉장히 오픈이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디는 알고 있으니까 아이디를 특정해서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러 계정에서 동일한 암호를 쓴다든지 이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아이디를 많이 하시는데 쉽든 어렵든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공격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암호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 보안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탈취가 돼가지고 로그인이 되면은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IT에 비밀번호 좀 바꿔주세요 하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호 탈취를 위한 공격 패턴을 보면은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에 비밀번호 ABCD 이렇게 되면은 키를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피싱을 해서 로그인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1234 이렇게 유추한다든지 이런 비밀번호가 이제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단에서 네트워크 단에서 이런 이제 오고 가는 패킷들을 잡아가지고 걔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제 그 제한하는 부분들은 2단계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더라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내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는 이제 이메일로 돼서 암호는 매우 이제 취약하죠. 그런데 이제 다단계 인증을 통해 가지고 암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통계를 보면은 MFA, 그러니까 다단계 인증을, 이중 인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99.9%로 아이디 기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게 되면은 MFA 옵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MFA 옵션을 이제 켜시면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다단계 인증이 적용돼서 어떤 때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이제 로그인 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MFA를 활성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합당했을 때만 MFA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인증은 어떤 조건일 때만 적용하라 하는 게 컨디셔널 액세스, 조건부 액세스고요.
두 번째로는 시큐리티 디폴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에 보안 기본값이라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MFA를 활성화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컨디셔널 액세스 어떤 경우에는 컨디셔널 액세스를 켜고 어떤 데는 뭐 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시큐리티 디폴트 보안 기본값만 활성화하시면은 MFA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별 권장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용자별로 MFA를 강제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별로 MFA를 설정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시큐리티 디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저 포탈에 들어가셔가지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Enable Security Default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보안 기본값 활성화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추만 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본값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무조건 MFA를 적용해야 되고 또 사용자는 MFA를 등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랬을 경우에 사내의 특정 이제 경우에 사용하는 고려 사항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기본값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14일 내에 MFA 등록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관리자께서 MFA를 이제 보안 기본값을 활성화하셨다 그러면 모든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MFA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사용자 그 로그인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용하시기 전에 사내에 안내하고 어떻게 설정하라 이제 그 안내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라든지 뭐 이런 사용자들은 MFA가 강제화되고요. 그다음 사용자들은 이제 MFA를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레거시 인증, IMAP이라든지 SMTP나 뭐 팝3 뭐 이런 이제 이전 프로토콜 쓰시는 사용자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EOL 된 오피스 2010 클라이언트 같은 예전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이 차단이 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합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용하셔서 오피스 365와 이제 이메일을 쓴다 뭐 이렇게 쓰시면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디폴트 보안 기본값을 활성화하면은 인증 수단은 반드시 모바일의 어센티케이터 앱을 통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MS라든지 전화라든지 기타는 안 되시고요. 그래서 어센티케이션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FA를 할 수 없는 계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서비스 계정이라든지, 뭐, 공용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 가지고 MFA를 설정해야 되는데 예외를 설정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계정에 대해 가지고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정할 수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기본 값이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세팅된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 액세스를 활성화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조건부 액세스를 쓸 것이냐, 보안 기본값을 쓸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액세스를 쓰겠다 하면은 이런 MFA나 조건부 액세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설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인증이 차단되니까 복합기라든가 아니면은 시스템에서 릴레이 메일을 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신 방식의 인증 방식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변경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조건부 액세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특정 조건일 때, 이 사용자를 허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크게 이제 위치에 대한 사용자 위치가 어디일 때, 이건 이제 IP 범위가 되겠죠. 사내인지 혹은 사외인지, 혹은 뭐 지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P 범위로 이제 판단이 될 거고요. IP가 뭐 혹시 해외 I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일 때 접속이 안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장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디바이스 상태.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 장치가 회사 장치로 등록되어 있는 장치냐, 이 회사 보안 요건에 준수하는 장치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강제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특정 사용자 그룹이냐, 이 사용자들이 관리자 그룹이냐, 혹은 뭐 어떤 특정 뭐 연구 개발 그룹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Azure Active Directory P2 지금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면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차단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M365 E5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조건부 액세스를 사용하는 그런 상태를 거실 수 있으세요. 조건 자체가 이전에는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좀그 설정하는 법도 뭐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좀 현행화되면서 조건부 액세스 템플릿이 마이크로소프트 권장사항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템플릿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따라 가지고 관리자들은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게스트 액세스에서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에 따라 가지고 어, 조건부 액세스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MFA를 적용하면은 사용자 불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용자 인식에 대한 변화들, 그다음 비밀번호 관리하고 MFA가 불편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데 대한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내 캠페인 변화 관리 측면에서 캠페인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제 PC에서 오피스 포탈에 접근을 하면은 저는 이제 등록이 돼 있으니까 PC에 등록돼 있는 계정 기반으로 해서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절차가 없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확인이 이제 장치가 인식이 안 되거나 이제 외부 IP일 경우 뭐 이럴 때는 이제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랑 이중 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로그인하고 보면은 어센티케이터 앱을 열고 로그인을 승인합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어, 제, 제 휴대폰 화면이고요. 화면에서 보면은 로그인을 승인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있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거고요. 이건 저희 고웍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에서는 오피스 365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이중 인증하고 들어가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자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조만간에 안내를 낼 텐데요. 요즘 관리자 계정에 대해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해 가지고 애저에 있는 뭐 VM이나 이런 리소스들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MS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해서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관리자들은 MFA를 좀 적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나 뭐 혹은 더 상위 스쿨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MFA 적용하는 거는 프리 버전에서도 가능하시니까요. MFA 적용하시는 거는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